아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은 스타가 등장한다 그랬는데 제가 스타가 아닌데 잘 마무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 관련돼서 발표를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미시적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전 좀 크게 놀아볼까 합니다. 거시적으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떠세요? 좋아지시죠? 안 좋아지세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향해 갖고 있는 열정과 애국심입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겠습니다. 2008년에 광우병 촛불 시위의 한 장면입니다. 로맨틱하죠? 질서정연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이와 같은 분노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장점이고 국민의 열정과 애국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나라 중에서 60년 만에 산업화, 민주화, 거기에다가 선진화를 달성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경제적으로 눈부시게 발전을 했죠. 수출 규모는 세계 7위이고 무역 규모는 8위입니다. 그리고 무역 1조 클럽에 9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GDP도 이미 1조 달러를 넘었죠. 1960년에서 90년 동안 7% 이상의 고속 성장한 나라들을 우리는 4마리의 아시아의 용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그 부자 나라의 결과가 바로 런던 올림픽의 성적이죠. 종합순위 5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국제 스포츠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할 나라가 되는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G20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50 클럽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2050 클럽은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인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7개 국가가 있습니다. 7개 국가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G7이죠. 선진국의 상징입니다. 그 7개 국가에서 캐나다를 제외하고 한국을 넣으면 그게 바로 G7의 2050 클럽의 회원들입니다. 눈부신 발전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폐허 속에서 이 옆에 부녀자들의 눈물과 땀이 바탕이 돼서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눈부신 발전을 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기적을 배우기 위해서 신흥국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폐허 속에서 자원이 없는데 시장경제 자본주의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배분 정책을 펼쳤죠. 그 결과 압축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기반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잘 분석을 해보면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다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시겠습니다. 중화학공업이라는 게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돈은 없죠. 그러니까 나라가 일부 기업에게 정책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물론 금리는 물가보다 훨씬 낮았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정책 자금을 따올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졌겠어요? 정경유착이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덩치가 커야 정책 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역시 대마불사의 풍토가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한 시장에 소수 재벌들이 장악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죠? 독과점이 자연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생산했는데 작은 나라의 내수 시장이 작아서 소비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를 했을까요? 수출 중심의 경제 전략을 가속화시켰죠. 정부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수 가격을 수출 가격보다 높게 책정을 해줬고 가격 통제를 해주면서 압축 성장을 해왔습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은 공정거래를 바탕으로
성장해온 모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한국의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번 보실까요? IMF 바로 전에 IMF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인 컨설팅 회사들을 초빙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분석을 해봤더니 대마불사 덩치가 너무 크고 생산성,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재무 상태가 안 좋다, 개선해야 된다라는 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2013년 올해 맥킨지 컨설팅은 두 번째 대한민국에 대한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나라한테 한국의 멈춰진 기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Stalled Miracle. 한국의 기적, 한강의 기적, 1997년 15.4%가 성장하는 눈부신 성장을 했던 나라의 기적이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물 속에 있는 개구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15년이 지났지만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다시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 영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서비스 산업이 27위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 중에서 사업 서비스가 꼴찌입니다. 지식재산권, 요새 애플과 삼성이 전쟁을 하고 있죠. 지식재산권이 꼴찌에서 3위입니다. 기술 무역 수지, 우리가 기술을 수출하고 기술을 수입한 것을 빼서 나오는 게 수지인데 그게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9988 잘 아시죠? 88%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기업의 효율성은 58개국 중에서 49위입니다. 또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비율이 122위입니다. 얼마에서요? 144개국 중에서. 거기에다 우리나라의 수출 대기업은 해외에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자, 그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27위입니다. 당연히 국가기관의 신뢰 지수도 낮겠죠. 26위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여성, 대한민국의 우수한 여성이 사회 참여가 적다라는 그런 평가를 여기저기서 받고 있습니다. 남녀 정규직 임금 격차가 꼴찌, 반이라는 평가도 있고 그보다 낮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아까 먼저 발표하신 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성격차 지수는 물론이고 경제 기여도가 G7의 하나인 나라가 135개국 중에서 116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수치인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살률 1위죠. 출산율 꼴찌입니다. 자, 아시아의 네 마리 용 하는데 네 마리 용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싱가포르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2배 반에 달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려면 제일 잘하는 나라랑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싱가포르를 보면 이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3위, 기업환경 1위, 경제자유도 2위, 반부패지수 1위. 저는 이걸 보면서 부패지수가 나쁜 나라에서는 국가경쟁력도 기업환경도 경제자유도도 좋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반부패지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입니다. 싱가포르는요,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14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인구는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역 규모는 우리나라의 94%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0년의 자료인데요.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는 6.2%를 했을 때 싱가포르는 14.8%를 했습니다. 2013년의 예측치는 대한민국은 2.78%고요. 싱가포르는 16.8%입니다. 자, 반부패 지수,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아까 다시 한번 G7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전 세계 178개국 중에서 국가 청렴도가 39위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몇 위로? 45위로.
OECD 국가 중에서 27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OECD의 평균이 6.97일 때 대한민국은 5.4이고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9.3입니다. 여기서 왜 싱가포르가 경제 성장이 계속 잘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반성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국민의 87%가 대한민국이 부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고등학생들이 10억을 받을 수 있으면 감옥에 1년 정도는 가겠답니다. 그게 뭐냐면 범죄와 부패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하경제가 넓겠죠. 그래서 지하경제의 예측치를 보면요, 이와 같이 뒤로는 안 돌아가나요? 이와 같이 167조에서 372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로존의 그리스 국가 조금 평가를 낮게 하죠. 문제하다, 지하경제 많다, 성장률 낮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가 그리스보다도 나쁩니다. 후진국 수준입니다. 반성을 해야 되겠죠. 제가 얘기하면 별로 안 통할 것 같아서 어디 보니까 그레이 베커 교수가 199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뇌물과 부패의 원인은 첫째, 각종 규제와 인가, 공무원의 자유재량권, 관료의 질, 공공부문의 임금 수준, 정당의 자금 조달. 우리나라는 성장을 하면서 정부가 주도했습니다. 정경유착.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까요? 요새 NGO의 리더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른 뇌물과 부패가 만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또 다른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접대왕국. 선진국에서는요, 모두 접대비 실명제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도입을 할 때 국세청 자리가 흔들거렸습니다. 국세청의 세제혁신위원회 여성위원은 저 혼자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의 한정된 자원을 R&D, 연구개발과 같은 생산성이 높은 데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나라의 시스템을 고쳐나가야 한다 했을 때 한 단체장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김 교수님, 생산성 좋아하시는데 외국거래처가 대한민국의 2차 접대만큼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성장성으로 얘기하면 2차 접대가 제일 높습니다. 라는 얘기를 공식 석상에서 할 수 있고 그게 묵인된다라는 사회라는 사실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2009년에 경제 2008년에 금융위기가 나오자 정부는 경제를 진작해야 된다는 이유로 전격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접대비는 계속 성장을 해서 8조 5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요, 법인카드로 결제된 룸사롱에서 소비된 접대비가 1조 원이라는 겁니다. 법인카드라는 얘기는 여기서 뭐가 빠진 거죠? 접대비, 현금이 빠진 겁니다. 1조가 훨씬 넘는 돈이 룸사롱에서 소비되고 있는 나라가 접대 왕국인 대한민국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반 램스타드가 2010년에 한국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룸사롱의 잘못된 직장의식 문화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경제장관과 기자 간담회에서 했다가 공보 서비스를 차단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너무 느리게 하나요? 이사장님? 네,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 에반 램스타드를 무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는 게 선진국의 국민입니다. 바로 다음 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직영부 직원 15명이 대기업도 아니고 산하기관으로부터 룸사롱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뭘 보고 있죠? 굉장히 유력한 인사들이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성접대 체험제까지 나옵니다. 성폭행 얘기가 그저 매일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폭언 비율이 60%로 OECD의 최고입니다. 우리는 최고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아까 여러분이 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줄여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참여율, 에반 람스타드가 지적했던 것처럼 낮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OECD 평균을 아주 못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임금 격차 아주 나쁩니다. 꼴찌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경제 기여도가 116위입니다. 제가요, 국회의원 장관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김 교수 몰라도 너무나 몰라. 대한민국 여성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여성이야. 나는 월급 받아서 마누라 다 주면 나는 용돈 받아 쓰거든. 대한민국 여성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 수준을 자기 부인을 기준으로 하는지. 고시에 여자들이 너무 많이 붙어. 그래서 사회 참여가 많아서 저출산이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공식석상에서, 국회에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저는 여성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컬럼을 썼습니다. 각종 고시에 여성들이 몰리는 까닭. 도대체 우리가 부러워하는 복지사회인 북유럽에서는 여성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좀 생각을 해봐라 라는 컬럼을 썼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이 어때요? OECD 2위입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회원국 평균의 2배입니다. 자, 부패한 나라, 접대왕국,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사회에서 가정과 출산이, 결혼이 존중받을 수 있겠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겠어요? 이혼율이 1위입니다. 황혼이 이혼율이 1위입니다. 나이 30살에서 34살 여성의 미혼율이 42%입니다. 출산율이 높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출산율 얘기하는데요. 이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선한 나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아젠다입니다. 그냥 미시적인 것으로 이런 정책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애 안 낳습니다. 가정이 존중받지 않고 결혼이, 아이가 귀하지 않은 나라에서 어떻게 출산율이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최고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간과하고 희생되었던 부분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술집에서 네트워크 중심으로 아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중심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힘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대다수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사회의 구성원 모든 사람의 권익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선진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공정사회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우리는 신뢰사회로 거듭나야 하는 아주 절대절명의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사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 자크 교수죠. 요새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은 신뢰라는 것은 이성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이다. 호르몬인데 옥시토신이라는 여성 호르몬이다.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수유를 할 때, 아이를 키울 때 희생하는 그 호르몬이 바로 신뢰의 키다.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이 옥시토신이 많은 나라,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공감하고, 따라서 도덕적인 행동이 자극되고 신뢰사회로 거듭나서 경제적으로 번영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옥시토신으로 무장된 여성,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뛰어난 여성, 이 여성들이 사회의 진출이 가속화가 될 때 우리는 신뢰사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최고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 IT 선도국가, 부자 나라를 바탕으로 한 K-팝, 한류, 그리고 높은 교육열, 이게 시너지가 일어난다면요, 세계화는 우리의 기회일 뿐입니다. 세계화의 변화의 역동적 에너지를 우리 다음 단계의 도약의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IT 혁명으로 하나가 된 세계 시장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를 높여서 신뢰 사회로 거듭날 때
대한민국은 G7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을 향하고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습니다. G7이 아니라 G2의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염원하는 복지사회의 구현이고 창조 경제를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의 실현의 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